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네. 오늘의 명품주는 오리콤이라는 종목입니다. 명품주 같은 경우는 무손실 투자법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제가 명품주라고 이름을 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가 양호하다. 그래서 상패를 피하는 거죠. 상패를 최대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 그리고 거래량이 있어야 한다. 거래량은 다른 말로 뭐 재료나 테마가 있어야 된다.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배당을 줘야 한다.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 있거나 고개를 든다. 넘어가 버리네요. 바닥 고개를 든다. 마지막으로 저평가 이거나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총 5개 정도죠.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에는 가벼워야 한다. 이 정도. 총 이제 매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아무거나 쇼핑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식을 고를 때는 이제 마치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내가 기업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숫자를 사는 게 아니고 이 기업한테 투자를 하고 기업마을 산다는 것처럼 해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막 저기 한 5배, 10배 오른 그런 종목을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고 파탄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명품주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좀 그 종목에 물려도 배당을 받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좀 올해 당장 안 올라도 내가 배당을 먹고 기다려서 나중에 팔아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좀 거래량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튀어줄 수 있는 뭐 10%, 20%, 30% 이렇게 탁탁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꼭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기다려도 되고 그 다음에 기다려도 수익을 줄 수 있는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채택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내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무손실이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좀 더 담자 줍줍하자 20% 떨어졌네 더 저평가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만년 저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하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면 좋겠다. 거래량은 즉슨 세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세력이 전혀 없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잠잠하기 때문에 물론 성장주면은 이제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이제 우상향을 하겠지만 명품주는 성장주를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세력주긴 하지만은 기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종목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항상 종목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공부하고 이해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맨날 보시는 분들은 뭐 지겨울 수 있지만 지겹게 들어야 됩니다. 지겹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리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리콤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어디냐? 세 번째이죠, 오리콤.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공개용 명품주 계좌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로 매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공개용 계좌지만은 따로 또 여기 중엔 또 더 다시 다른 계좌도 더 담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다는 거는 저한테는 그래도 약간의 그 부담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투명하게 공부를 하고 진짜로 매매를 하면 하겠다. 같이 좀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나도 비중을 조금만 담아가지고 모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줄 수 있게끔 저도 공개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은 매매를 하고 있고, 이제 주가가 쭉 오르게 되면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DY나 대형 BK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랐을 때 분할 매도를 진행한 상태고, 조금 더 보는 거죠. 다 매도하는 게 아니고, 올라갈 여지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동양에스텍 같은 경우 상가 갔죠. 저런 식으로 이제 상가 갔을 때 매도 이유가 충분히 된다면 이제 뭐 내일 올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내일 분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슈팅을 준다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뭐 다 팔아도 상관은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뭐랄까 비중을 적게 투자하고 모으는 투자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을 주면은 분할 매도하거나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만약에 수익을 안 준다, 수익 안 줘, 1년 동안 안 주고 계속 뭐 횡보하거나 내린다, 그럼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당을 먹는 거죠. 여기 있는 그 종목들은 다 배당이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명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리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먼저 보기 전에 기업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업인지 알아야죠. 차트 한 번만 안 돼요. 무슨 기업인지 알아야 된다. 자, 기업 케어부터 보겠습니다. 설립일 1975년,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대표이사는 2명이 있고 종업원수 305명, 상장일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21년 정도, 20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산, 최대 주주가 두산이에요. 그러니까 두산 자회사죠. 두산 62%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영섭 대표님이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네요. 유승호가 있네요. 여기 밑에 살짝 잘렸는데 유승호가 있네요. 조금 키워볼까요? 밑에가 잘리는구나. 안 보이네. 자, 아무튼 뭐 유승호 씨는 지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두산의 자회사인 걸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을 볼게요. 자, 지분은 아까 확인했고,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부터 이제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매출액은 1000억대에서 계속 이제
살짝씩 증가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은 왔다 갔다 하죠. 30억, 62억, 64억, 107억, 80억. 최근에는 좀 감소하는 추세고, 2020년에는 10억이 발표가 됐어요. 실제 이제 추정치가 아니고 실제 영업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은 8억이다. 그래서 이거 실적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이제 광고 회사기 때문에, 자 보시면 광고 대행, 홍보 판촉 이런 쪽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광고 수주가 좀 떨어져가지고 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나와 있네요. 전반적인 경기도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광고업계 침체. 그러니까 광고 회사 모두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흑자를 보였다. 흑자인데 왜 여기 적자로 나왔지? 분기가 적자였나? 이쪽 분기 369가 적자여가지고 적자라고 써있나 보네요. 이제 보통 오리콘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그 실적이 발표가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항상 4분기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얼추 알고 있었습니다. 4분기에 좋을 거는. 항상 4분기에 좋은 기업이어가지고. 어쨌든 흑자는 기록을 했다. 광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어도 결국에는 흑자는 기록을 했고, 내년에는 뭐 이거보단 좋겠죠. 코로나는 이제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흑자를 내는 게 중요해요. 이런 뭐라 그럴까, 시총이 좀 1,000억짜리 이하는. 그래서 시총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으로 660억으로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유통 주식은 400만 주로 품절주입니다. 품절주에 가까운 게 아니고 품절주. 400만 주는 품절주죠. 보통은 1000만 주 이하 정도는 품절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품절주가 맞죠. 품절주 중에서도 굉장한 품절주죠. 400만 주면. 그 이유는 이제 두산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좀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겠죠. 시장에 유통된 그 주식 종목 수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고, 이런 거는 이제 뭐 품절주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 수가 뭐 적기 때문에 무중을 할 수도 있어요. 뜬금포 무중 같은 것도 충분히 노릴 수는 있겠고, 부채 비율은 100이 좀 넘어가지고 조금 있는 편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600으로 적정하다. 많지는 않지만 적정하다.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로 배당이죠. 배당 2%, 3%, 4%, 4%, 4% 계속해서 4%의 배당을 주고 있고, 올해도 DPS 220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4%, 지금 시가 기준으로 3.95인데 뭐 거의 4%로 보면 되겠죠. 4%를 줄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배당을 계속해서 주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이제 상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의 어떤 추이를 보면, 자, 중요 포인트가 이제 갑니다. 중요 포인트 DPS가 아니고 중요 포인트 이제 배당 20년간 배당을 18년을 줬다. 거의 그냥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날 때 빼고는 다 줬다. 적자가, 그리고 20년간 흑자 18년, 거의 흑자를 내는 기업이다. 흑자를 내면서 이제 유보율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기업이다 볼 수 있겠고, 부채도 살짝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지금은 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네요. 감소하는 추세고,
감소하는 추세다. 136인데 분기 실적 보면은 조금 더 감소했습니다. 부채가 보면은 조금 더 감소해가지고 뭐 감안할 수 있는 적정 부채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보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네요. 부채 들고보다 조금 줄고. 그래서 유보 500 정도, 그다음에 부채 113 정도. 뭐 재무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재무 양호. 그리고 최대 주주가 두산. 그러니까 두산 자회사죠.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두산이 좋지는 않은데 뭐 이 회사까지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항상 저런 게 있죠.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제 회사를 팝니다. 매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매각 이슈도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또 팔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매각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가 이제 재료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산이 회사가 어려운 게 이슈다. 두산이 어렵다. 두산 어려우면 매각한다. 회사 매각한다. 뭐 요런 이슈가 이제 있을 수 있겠고, 이건 내피셜이에요. 이건 내피셜. 그러면은 혹시 이건 내피셜.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뭐 두산이 항상 이슈가 있으니까 뭐 매각 이슈 꼭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계속 거래량 들어오죠. 두산에도 지금 거래량이 이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자, 이게 두산이거든요. 두산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또 자회사에도 어떤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두산은 이제 거의 지하를 갔다가 조금 올라온 상태긴 한데, 그거는 이제 두산을 투자할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금을 다시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온다. 요거 이제 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에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별의별 이슈로 많이 엮였어요. 그래서 이런 때 거래량 보여주죠, 항상. 이번에도 거래량 보여주고, 요런 거래량들이 이제 어떤 세력의 개입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6, 7년 전에는 이렇게 강하게 올랐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제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모습, 고개를 이제 빼꼼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2018년도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약간 뭐 매집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시세가 또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주봉상에서 이제 어떤 장기 평선을 뚫어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도 좋은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평선이 이제 좀 내려온 것도 약간의 어떤 차트적인 호재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좀 이렇게 뚫어주기도 쉬워졌고, 그 다음에 지지받기도 좀 쉬워졌고, 그런 느낌.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저항이 됐다면 지금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항이었다가 지지가 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오래된 기업이고, 그다음에 항상 흑자를 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내리면 내릴수록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한 20-30% 떨어진다. 땡큐 땡큐 하면서 담으면 되겠죠. 그냥 뭐 한 5% 떨어지고 담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한 쭉 이렇게 밀려가지고 뭐 지수가 밀리든 종목이 조금 문제가 있든 해가지고 쭉 밀려지면 지금 그대로만 유지해준다면 유지해주고 뭐 흑자만 내주고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좀 가격이 쌀 때는 모으면 좋은 종목,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면 수익 주는 종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안 주면 배당 먹고 배당 4%. 그래서 아까 알려드렸듯이 이제 배당을 18년간 주고 있다. 20년간 18년, 2년 빼고 줬어요. 그래서 항상 흑자를 내면 배당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닌 이상 항상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다. 광고회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가 제일 위험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광고회사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코로나가 지나가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약간의 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개인은 좀 파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최근에 거래량 들어온 게 굉장히 수상하다. 최근 거래량이 수상하다. 가장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 거래량 때문이니까요. 이게 수상한 이유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 가능성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수상하고 정치 테마주 혹은 두산 어떤 매각 이슈 가능도 할 수도 있겠고, 이건 내피셜이에요. 그리고 뭐 두산이 잘 가지고 있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망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재무 상태 양호하고 배당 잘 주고 있고, 배당을 너무 잘 줘요. 4%면은 아주 뭐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이제 저평가로 볼 수 있겠느냐 판단을 하면, 자, 실적이 한 2019년도 기준으로는 많이 저평가인데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뭐 완전히 저평가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정 주가 정도는 된다. 적정 주가 정도는 되고 뭐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가 다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저는 이제 싸다고 보고 있는 거고, 더 내려가면 오히려 좋고, 코로나 가격까지는 뭐 특별히 갈 일 없고, 코로나 이때까지 코로나 가격이거든요. 저까지는 안 가고 내려만 이제 이 정도까지는 내려오겠죠. 이 정도 내려오면은 뭐 당연히 줍줍해가지고 배당 되겠습니다. 이상 오리콤이었고요.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차차였습니다.